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392페이지 소득금액 계산부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계산 부분에 있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각종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세무조정 사항을 바로바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죠.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종 조정 명세서 작성과 동시에 F3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서 유보를 관리하고 있고, 법인과 달리 개인은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지만 세법상 자산 부채 가액의 평가를 가액의 관리를 위해서 유보 처분을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서식이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소득 처분된 거를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에서 일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정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 및 2월 공제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액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주택 임대업 소득,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으로 구분해서 기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 등록에서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가 결손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조정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공동사업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장의무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장의무라든가 접대비 한도 계산이라든가 성실신고 확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금액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사례 1번 부분은 단독사업장 1번과 공동사업장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분리해서 판단을 합니다. 단독사업장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사업장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이 하나가 있고 공동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구성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분리해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끼리 모아갖고 구성원이 같으면 지분율과 상관없습니다. 구성원이 같으면 그냥 합쳐서 일괄 판단을 합니다. 각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일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사례 3번은 자, 공동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구성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AB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과 ABC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다르면 사업장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사업장별로 수익금액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례 4번이 되겠습니다. 단독사업장이 있는데 A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구성원을 영입을 해서 공동사업장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변경되는 시점까지 단독사업장으로 보고 수익금액 계산하시면 되고요. 공동사업장으로 바뀐 이후에는 새로 개업한 걸로 보고 공동사업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독사업장의 수익금액으로 판단하고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익금액으로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될 때는 한쪽은 폐업하고 한쪽은 새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제외되는 한 대가 있죠.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봐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할 때 사업자별 한 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개별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동사업장 전체의 한 대만 제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예규로 나와 있지만 23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미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할 때 어떻게 처리될 거냐 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날에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걸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구분 지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에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6월 30일까지 단독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공동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면 6월 30일 날 단독사업장은 폐업했고 그 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 별도 기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부터 또 별도 회사 등록을 해서 별도로 기장 처리를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날에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걸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었을 때는 회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 공동사업자의 이자 비용은 출자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해 줍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지출한 기부금 전액 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 감면 소득금액 계산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 감면세액은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라든가 승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분배명세서의 효과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분배명세서에 의해서 지분별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사업자의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납부합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합니다. 자,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그냥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필요경비 산입된다라고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별로 제출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별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392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한 후에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관련해서 다 만들어져 있죠. 그죠? 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례는 이 세무조정 사례가 굉장히 많죠. 사례별로 세무조정을 전부 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무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한다라는 부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보로 소득 처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 내용 불러와서 반영해서 단기 중에 정감 부분을 반영해서 기말 잔액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년도 과목 과목 명칭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한 과목 명칭이 달라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직접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계산서 클릭하셔갖고 내용 실행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구분은 우리 회사 등록에서 소득 구분 정리가 되어 있죠.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구분, 기장, 신고, 자기조정 관련되는 부분 중에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정 내용, 그 다음에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2월 금액까지 해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작성이 되는데요. 회사 등록에 보시면 우리 14번에 공동사업장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 여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사업장 소득분배명세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작성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례 부분 403페이지에 있죠. 홍길동이와 백두산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35%에 6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일단 먼저 전년도부터 불러옵니다. 전년도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을 합니다. 전년도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전년도 서식에 있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 당해 연도거를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거 불러오기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시게 되면 당해 연도 수익금액으로 자동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금액 관련해서 차액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자, 신고 유형 코드가 있죠. 신고 유형 코드, 자기 조정인지 외부 조정, 성실 신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입니다. 우리는 11번 자기 조정이다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조정으로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소득금액 차액 1원이 나옵니다. 소수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상단에 중간에 보시면 중복 체크, 차액 조정, 출자 지분율 자릿수 있습니다. 자, 차액 조정에 가셔갖고 차액 조정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대표 공동사업자 쪽에다가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지분과 소득금액, 수익금액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분배명세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백두산에게 부여된 소득금액 9,874만 6,032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고, 홍길동은 5,317만 939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관련되는 모든 세무조정 대표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자신고 하셔야 되는 거고, 홍길동은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에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